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좀 확인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이건 제 의견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거는 저의 공부 내용, 저의 경험, 저의 사상일 뿐이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보시면 제가 뭐 연예인 캐릭터도 아니고 경제에 관련된 부동산 유튜버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저한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그대로 드리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전달 드리는 내용이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걸 알고 있지만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계속 내보내는 거에 반응하시는 분들은 썩 달갑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알아요. 제 채널에 꾸준히 공부해 왔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고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 인생에 부동산을 집어넣어서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본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IMF 때나 아니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처럼 문제가 생기면 아마 저는 방송을 더 못할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제가 주요 업이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투자를 지금은 이게 줄인 편인데 주변에서 보고 놀랄 정도로 레버리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지금도 적은 편은 아닌데 투자한 내용이 잘못되면은 그걸 수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정신이 없는 편인데 당연히 이럴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 여러 가지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한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요새 제가 몇몇 기사를 보는데 뉴스를 뭘 봤냐면 제가 관심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인테리어 업자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방자치, 지방세가 중요한 그 기관들, 그리고 집을 가지신 분들, 이사를 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각종 서류 처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아는 분만 거래를 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제 주변 분들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주문량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상한 게 이제 서류 처리하시는 분들은 이 관련된 건 줄었는데 다른 게 늘어서 한 10% 줄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사장님들은 망했어요. 진짜로. 없어요. 옛날에 수입의 10분의 1? 반토막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분의 1? 20분의 1? 그냥 수익이 없는 분도 계시고 실장님 내보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닫진 않았는데 계약 기간도 남았고 솔직히 권리금 주신 분도 하셔서 그냥 버티긴 하는데 실장님을 내보내시고 혼자 계시거나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치명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그 기사가 요새 아시겠지만 SBS, MBC, KBS 특히 MBC는 거의 유튜버예요.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유튜버예요. 다 유튜버예요. 다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럼 댓글을 보면은 거의 뭐 이런 식이에요. 여태까지 많이 벌었으니까 망해라. 뭐 여태까지 수억 원, 수십억 원 벌었으니까 망해라. 뭐 부동산 중개해주고 몇 천만 원씩 벌었으니까 망해라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읽었을 땐 그래요.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중개사님들이 한 건에 몇 천씩 받는다고요? 그럼 그걸로 공격당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몇십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집 가진 분들은 그런 댓글 안 달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알 필요도 없는 게 이 시장은 어차피 참여자들이 만들어 가거든요. 실제로 참여하고 돈을 넣은 분들이. 나머지는 감정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요새 혼란이 오고 그거에 흔들리는 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상계동이거든요. 특정 단지 찍는 게 아니라 저는 막 찍는 거 아시죠? 상계 주공이 제일 인기가 없는 단지가 여러분 13단지. 여기가 인기가 제일 없어요, 진짜로. 13단지 다음에 14단지가 아니라 16단지가 더 인기가 없어요. 15단지는 공무원 임대단지고요. 그 다음에 14단지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상계 주공 중에 저가 단지라고 하면은 13, 16, 14를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14보다 16이 더 인기가 있다는 분도 계시는데 어머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14단지를 좀 더 선호하세요. 그나마 저층 단지가 좀 섞여 있는데 이거는 도찐 개찐인 게 인기 없는 애들끼리 별 비교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눌러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얘기 하시잖아요. 폭락했다고. 마지막 거래 2022년 7월 7일이에요. 물론 하락했죠. 하락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2008년도 있죠.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오고 2010년도부터 하락이 됐을 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나왔죠. 집을 누군가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을 살 때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부동산은 내 집 마련하고 그냥 버티면 된다.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거다. 내 집 마련해라. 산 다음에 쭉 살아라. 그냥 버텨라. 가지고 있으라 그런 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죠. 2010년도부터 이때 사신 분들은 별로 없고 여기 보세요. 거래량 없죠. 쭉 가다가 한 요 정도? 한 2012, 13부터는 좀 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2013, 14에 정점을 찍었어요. 거의 전세가가. 그래서 세입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집을 사는 분들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요때 사신 분들도 사실은 2012년도에 샀으면 여러분 2012년도 요때 샀다고 쳐요. 그래도 보면은 2020년도까지 있어야 올라갔어요. 8년이에요 여러분. 8년. 쉬프트 장기 전세도 보면은 평균 거주 기간이 7, 8년 돼요. 7년에서 8년. 사람들이 도시마다 다르고 자가마다 다른데 자가 여부에 따라 한 집에 들어가면은 10년 가까이 살아요, 여러분. 그럼 8년을 기다린 사람만 이 상승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승이 된 사람은 지금 하락이 하락으로 안 보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대전시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제가 이제 글을 남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2018년도, 여기죠. 제가 2017년도부터 서울이 아니라 인천이나 대전을 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왜 그러냐면, 집값은 안 오르는데 전세가가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 매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 개수가 부족했던 거고, 대전은 이제 세종시 때문에 홍역을 치렀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포기를 해서 집값이 조금은 올랐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못 올랐어요.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지역은 집을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보다 집을 매매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전세 공급이 늘어나질 않잖아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면 거래량이 보세요. 요때 돼서나 좀 늘어나고 다시 줄잖아요. 전세 공급이 되다 마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매매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분들은 각자 판단을 하시는데 전 투자도 괜찮다고 보는 게 투자금이 너무 적게 듭니다. 이건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꺾였어요. 꺾였는데 어쨌건 이래요. 근데 마지막 거래가 좀 늦잖아요. 그럼 마지막 거래가 좀 있는데 찾아보면 잘 없네요, 여러분. 거래가 참 없거든요. 2022년 5월 21일 날 꺾였잖아요, 여러분. 꺾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마포역 쪽에 가면 우리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막판에 꺾였어요, 여러분. 꺾였고 보시면은 뭐 RF 볼까요? 이 중간에 뭐 이건 좀 덜한데 중간에 꺾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게 막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오래된 데지 가볼까요? 좀 많이 보는 데가 사람들이 태영. 태영은 제가 정말 제일 많이 말씀드린 단지 태영. 전세가가 잘 맞춰졌거든요. 보시면 이게 보세요. 이 쭉 지금 어제는 여기도 오래 거래가 있었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막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락 거래가 좀 스토리가 다양해요. 물론 지금 지역마다 패닉에 빠진 분도 있고 팔아야 되는 분도 있는데 세금 절세 매물도 많고 패닉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거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시장은 지켜봐야 되는 단계가 맞고 시장이 침체가 된 거지 제대로 된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엄청나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 얘기하는데 그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고 치고 못 맞춘단 말이에요.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이거 유튜브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전망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주식 선물 옵션이나 비트코인 하면 돼요. 그러면 돈이 애들 장난 부루마블이에요. 그냥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못 맞춰요, 여러분. 예측의 영역이에요. 예측 대응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못 맞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때 사두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런 상승이 언제가 또 올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생각은 이거예요. 이때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저점에 사야지. 더 내려가면 사야지. 제가 이거는 제가 넘버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못해요.
못 한다니까요. 안 사셨잖아요. 저는 산 다음에 여러분 제가 요쯤에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부동산 시장에 이쯤에 솔직히 뭐 좋게 들어온 게 기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요쯤에 들어왔다가 저 지옥을 경험했어요. 저는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버텼단 말이에요.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겪어보고 나서 해보니까 그래도 전월세 샀고보단 낫더라는 거예요.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분 뭐 그리고 강남이 꺾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큰 폭으로 출렁거림이 있죠. 이게 강남 옆이란 말이에요. 근데 옆으로 가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서초구. 서초구 보면은 물론은 이게 동호수마다 큰 변화는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는 거래 자체가 없으면 없지 막 그렇게 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여기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 요때 내가 살 수 있을 것만 같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제 경험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도 못 사요. 이거는 제가 정말 생생하게 경험한, 그러니까 여기 2016년도 5월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올랐잖아요, 여러분. 2017, 5년 5월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그럼 원래대로면 여러분 무릎에 사야 되니까 사는 게 맞잖아요. 안 사요. 올랐다고. 이건 제 본격적 상승이 아니라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안 사요. 1년 지나면 또 못 사요. 또 못 사고 또 못 사고 또 못 사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사기 편할 때 사두고 버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집을 사는 이유랑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경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론이 있어야 돼요. 수급이 맞을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엉망인 건지 수급이 엉망인 건지 보시면 되는데 수급은 전 안 맞거든요.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건데 이대로 오래 못 갈다고 생각하니까 내 집이 없는 분들은 전월세보다 사는 게 낫다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타이밍은 아무도 못 맞추겠죠. 여러분이 맞춘 것처럼 보이는 그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해왔지만 어떤 분들이 쫙 응원을 해주다가 요새는 또 욕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시장의 흐름이니까. 근데 이론은 똑같다니까 여러분.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오해하시다시피 오를 때 산 게 아니라 미리 사놨던 분들이 돈을 다 벌었고 그거 아세요? 2013, 14 요때쯤에 지금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그때가 2014 같은데 저는 한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조건에 맞는 주택을 사면은 양도세 이 혜택이 아니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5년 동안. 2014년도에 쓰면은 2019년도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샀다. 요 정도에 샀으면은 2019년도 이때까지 오른 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냈어요. 이때 오르는 분보다 이분들이 혜택이 더 커요. 왜냐면 올라봤자 이때는 양도세가 중과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에다가 한국은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한국은 가만 두질 않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 있던 분들이 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늦게 들어간 분들은 수익이 나오던 명목상 수익이고 내 손에 주어지는 게 적어요. 왜냐면 이 돈을 국가가 가져가거든요. 부동산은 게임이에요. 이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임대인이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매도자가 가져가냐? 매수자가 가져가냐? 아니면 집주인이 가져가냐? 아니면 조합이 가져가냐? 시공사가 가져가냐? 수분양자가 가져가냐? LH가 가져가냐? 국가가 가져가냐? 아니면은 건설사가 가져가냐? 계속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게임에서 이기려면 한참 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 모습에 취해서 지금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 시장이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이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주식을 하세요. 그게 낫다니까요. 그것도 주식 단타를 하세요. 사실 주식 단타라는 건 망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계세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시장에 참여한 사람은 다 이제 어떻게 시세 조작에 참여한 사람이고 인테리어 업자도 막 수백 배, 수십 배를 번 사람이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다 도둑놈들이고 다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영웅처럼 여겼던 여러분 지금 2021년도 작년 초반에 주식책들이 베스트셀러 1, 2, 3, 4, 5위를 다 탈환하고 어떤 이사님은 거의 제가 그 동종업계에 여쭤보니까 거의 뭐 장관급 대우를 받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되게 예쁜 애칭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분 지금 안 찾으시잖아요. 그때 부동산 상승기였거든요. 그럼 그분들 다 범죄자예요? 증권사 다 범죄자예요? 브로커 다 범죄자예요? 차트 분석 다 범죄자예요? 아니잖아요. 다 시장 참여자들이고 생태계를 만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건 지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이론 안에 제가 얘기한 이론이 맞는지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언론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쭉 보세요. 시장이 지금 그렇게까지 폭락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저금 거래량에 이런 거래가 특수성이 없는지, 그리고 이때 파신 분들이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 손에 얼마를 쥐이셨는지, 왜 팔아야만 했는지, 그리고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규 고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셔야죠. 둔촌주공 지금 스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안 보시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한 줄 한 줄의 그 썸네일 기사에 자극적으로 반응을 하시면 또 일일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이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집중했으면 피곤해서 시장에 참여를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야, 내려간다, 폭락이다, 폭락이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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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그쵸? 또 기사를 쭉 찾아보세요. 저는 다 찾아본 사람이니까. 끝났다, 끝났다.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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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2018년도잖아.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폭등한다, 폭등한다, 폭등한다. 끝이다. 이제 꼭지다. 더 못 오른다. 집 못 산다. 아무도 못 산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언론사는 한 해도 안 빠지고 부동산 시세와 무관하게 계속 이 시청률로 돈을 벌어왔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걸로 다 표를 빨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서 플레이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렇게 반응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 상승을 어떻게 얻어요? 차라리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 낫지. 아니에요? 이때 그냥 들어와서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이거 다 가져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또 여기만 보고 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활동이 뭔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뭔지, 언론은 어떻게 하는지, 정치는 어떻게 하는지,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측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예측의 영역에서부터 남한테 의존을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댓글들을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론은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바꿨죠. 제가 집중하고 있는 곳을 바꾼 것 뿐인데, 저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도움이 됐거든요. 저도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거의 10년 걸렸잖아요. 10년. 진짜 이거 뭐 막 나올 길이 없어요. 전 그 와중에 돈도 없어서 좋은 데 산 것도 아니고 저기 외곽 샀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그 방법이 없잖아요. 탈출할 방법이. 그래서 겪어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각자 맞는 선택을 할 때 어떤 제 의견에 여태까지 많이 좀 공감이 됐고, 저랑 같이 시장 플레이하면서 도움이 되신 분들은 오늘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